안녕하세요. 이 보기 싫은 얼굴 매일매일 쳐다보려니까 지겹죠? 오늘은 지겹더라도 한번 봐주시고 6월 말까지는 보기 싫어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매일매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세탁을 하는 과정 중에서 물 세탁을 많이들 하고 있죠. 물 세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섬유를 만들 때 염색을 합니다. 염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염색체를 빛을 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옷감의 촉감을 좀 올려준다든지 광택을 나게 해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 후 가공을 합니다. 염색을 할 때.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드라이 클리닝 기름으로서는 그런 후 가공제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 클리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세탁을 하고 나서 원형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때는 다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형은 그대로 나오죠. 근데 우리가 모든 의류를 드라이클리닝 할 수는 없잖아요. 여름철 특히 땀이 많이 나고 이거는 물에 안 빨면 안 되죠. 땀이 많이 나는 거는. 그러려면 물 세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물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소비자인데 크렘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기 일이 힘들어집니다. 다림질하는 일이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비자인데 물 세탁을 하여도 크렘이 걸리지 않고 드라이 클리닝 했는 것과 똑같이 촉감과 광택과 그 품질을 그대로 살려서 물 세탁을 했는데도 할 수 있는 후 가공 처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보시면은 물 세탁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옷을 맡기러 옵니다. 카운터에 옷을 맡기러 올 때는 참 이쁘게 화장을 해놓은 옷을 사람으로 비유하자면은 이쁜 아가씨를 화장을 이쁘게 한 아가씨를 여러분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탁이란 물 세탁이라는 걸 떡 하면서 세제만 가지고 사용을 해서 세탁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는 다 빠지죠. 얼굴에 화장품까지 싹 다 빠질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비자인데 이쁜 아가씨를 접수받아 가지고 되돌려 줄 때는 못난 추녀를 돌려주니까 어떻습니까? 소비자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여름철에 더더욱 물 세탁을 많이 해야 될 시기입니다. 여름철에는 물 세탁을 하지 않으면 품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물 세탁밖에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후 가공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테니까 차근차근 하나하나 사용법과 사용 용도 그리고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테니까 하나하나 들어봐 주세요. 자, 제일 먼저 리메이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리메이크. 자, 이 리메이크는 뭐 하는데 사용하느냐? 그 색깔이 진한 의류들 있죠. 색깔이 검정색이라든지 아니면 청색이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색상의 옷들을 물 세탁을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세탁을 하고 나면은 어딘가 모르게 색깔이 조금 발해 있습니다. 세탁하는 과정에서 돌리는 과정에서 마찰에 의해서라도 색깔이 까지게 됐습니다. 살짝. 그랬을 때 그대로 충고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크렘이 걸립니다. 그럴 때 요 리메이크라는 제품을 옷에 넣어놓고 뿜어주면 됩니다. 살짝 뿜어주면은 그 원색을 더 진하게 밑바탕색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룩배기 작업을 하다가 살짝 색깔이 살짝 까진 거 있죠. 뭐 한 1% 정도 살짝 까진 거. 요런 것들은 요 리메이크로 밑에 색을 끌어당겨서 원색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요 리메이크를 사용하실 때 옷 전체가 탈색이 됐다. 좀 색이 많이 바랬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 스프레이 되어 있습니다.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씩 됐다. 이럴 때는 뿌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리메이크라는 제품이 탈색된 곳은 약이지만은 탈색이 되지 않은 곳은 뭡니까? 그거는 얼룩이 제품입니다. 그러면 그걸 또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 또 세탁을 해야 되고 번거로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부위에 사용하실 때는 붓을 이용하셔가지고 붓으로 그 부분을 리메이크를 살짝 발라주세요. 그러면은 원색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요걸 뿌리게 되면 촉감도 매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프레이식입니다. 그래서 요 리메이크를 잘 이용하시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 보면은
아웃도어 많이 나오죠. 우리 한국 분들이 산을 너무너무 많이 좋아해서 뭐 아웃도어를 입고 다니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길거리에 다니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거의 다 아웃도어를 입고 다닙니다. 물론 편하고 저도 아웃도어를 즐겨 입습니다. 그 입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편하니까 우레탄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바지도 아주 편하고 그리고 겨울철에 5리터 잠바 많이 입죠. 근데 아웃도어 정식 아웃도어들은 다 보면은 발수 가공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발수 가공. 그럼 여기서 발수와 반류 있습니다. 발수는 물로서 하는 게 발수 가공이고 또 기름으로서 하는 것은 반류 가공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발수 가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곳에 발수 가공을 하고 어떤 곳에 반류 가공을 하느냐. 자, 아웃도어 말의 뜻이 뭡니까? 아웃, 나간다 소리요. 문을 열고 나간다. 아웃도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하늘에서 뭐가 오죠?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다. 물이 수용성이 떨어집니다. 그 수용성을 막아주는 것은 발수제를 써야 됩니다. 발수제. 그리고 자, 실내입니다. 여기서 뭐 요즘 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회갑년이라든지 돌잔치라든지 이런 곳을 많이 갑니다. 갔을 때 정장을 이쁘게 딱 입고 갔는데 음식물이 묵다가 옷에 튀었어요. 넥타이에 튀었어요. 그러면 그 음식물들 주 성분 중에 뭐가 많겠습니까? 기름 성분이 많겠죠. 그럼 그 기름 성분을 막아주는 게 그때는 바로 반류 가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보면 제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 하나는 레인가드입니다. 레인가드. 레인가드는 발수제입니다. 발수제. 물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아웃도어 이런 것에 여러 곳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인가드는 사용하시는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별도로 또 제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먼저 물 세탁을 다 하십시오. 그리고 발수를 할 옷들은 마지막에 뭐 섬유린스라든지 뭐 광실리콘이라든지 가지제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세탁만 하고 때만 빼내고 난 다음에 탈수하고 난 다음에 물이 젖은 상태에서 탈수 후에 물이 젖은 상태에서 스프레이에 이어서 원액을 그대로 스프레이에 넣어서 뿜어주세요. 뿌려주고 자연건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연건조. 자연건조 하고 난 다음에 다 말랐죠. 수분이 옷이 없을 때 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 처리를 해야만이 발수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연건조를 한 후에 건조기에 넣으세요. 건조기에 넣고 온도를 약 한 70도 정도로 해가지고 한 10분간만 돌려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발수력이 다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반류제 여기 보면은 잠깐만 내가 헷갈립니다. 여기는 스웨이드 발수제, 스웨이드 발수제. 요 스웨이드 발수제는 어떤 용도로 많이 쓰느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실내복, 실내에서 입는 옷, 그러니까 음식물을 기름 같은 걸 막아주는 거. 근데 또 하나 이 스웨이드 발수제 사용한 곳이 있습니다. 가죽 있죠? 가죽. 스웨이드, 그러니까 무스탕이라든지 세모 같은 종류 있죠. 그리고 신발, 우리가 운동화 같은 거 있죠. 운동화라든지 이런 것들 세모로 된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처음에 구입할 때는 보면은 물을 뿌리면은 물이 또록또록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세탁을 한번 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물을 보면 쭉 흡수를 하죠. 그 가죽 종류의 발수를 하고 싶을 때는 스웨이드 발수제를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스웨이드 발수제는 열치를 여러분들 뿌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물 발수제, 레인가드처럼 건조기 돌리느냐? 안 돌려도 됩니다. 요거는 뿌려주고 자연 건조를 자연적으로 한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나누면 그냥 발수가 되는 겁니다. 왜? 가죽에다가 저걸 뿌리고 건조기 넣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온도에 의해서 가죽이 수축한다든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스웨이드 발수제는 가죽용으로 아니면 실내복으로 사용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요 파루티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루티앙. 자, 제가 지금 와이사스를 제 와이사스입니다. 세탁을 해가지고 예, 마무리 풀 가공을 다 해놨습니다. 하지만은
이 파르티앙 풀의 특징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입는 이런 와이사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이사스를 피부에 바로 직접 닿는 겁니다. 피부에 목깃 같은데 일반적인 풀을 해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뭐 전분풀이라든지 옥수수풀이라든지 그런 풀들을 예를 들어서 합니다. 그러면 원단이 두꺼워질 것이고 원단 위에 덮이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풀의 입자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크니까 섬유 위에 덮이니까 섬유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름에 우리가 땀을 흘립니다. 땀을 흘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전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 몸에서 나온 체온과 수분에 의해서 찐득찐득합니다. 찐득찐득하게 감촉이 너무너무 안 좋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 파르티앙은 첫째 입자가 100만 분의 1입니다. 나노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나노. 100만 분의 1. 섬유와 섬유 실 사이로 파고듭니다. 표면에 덮이는 게 아니고 실 사이로 파고듭니다. 파고들어서 원단은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원단은 그대로. 원단 두께는 그대로 있되 원단에 탄력을 줍니다. 그리고 매끄럽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이 파르티앙 처리 나오는 다음에 다림질 한번 해보세요. 이 와이사스가 매끈매끈하게 다림질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파르티앙은 특히 여름철 의류에 또 하나 와이사스뿐만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우리가 물 세탁을 한 의류들은 있죠. 반드시 수지 가공, 풀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스타치 가공이라고 하죠. 스타치 가공. 왜? 염색을 할 때 옷에 우리가 새 원단과 한번 세탁해놓은 원단을 차이를 한번 보세요. 새 원단은 가공을 이 스타치 가공을 해가지고 옷에 탄력을 주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드라이 클리닝 기름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안 빠지니까. 근데 물 세탁을 하게 되면은 이 풀 가공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빠지면 어떻습니까? 옷이 힘이 없죠. 그 상태에서 다림질 해가주면은 손님들이 구김이 너무 많이 간다. 옷이 왜 이러냐? 그렇다고 해서 풀을 너무 바닥바닥하게 두껍게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옷에 광택이 나면서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드는 게 이 파르티앙 풀입니다. 여름철에는 꼭 쓰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웨터 클리닝 한 어류들은 물에 빤 어류들은 다 실크, 모 전부 다 합니다. 물론 양은 면보다는 적게 넣어야 되겠죠. 양은 설명서에 붙어 있으니까 설명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 풀 하나 잘 써줌으로 해서 고객이 다른 집과의 차이점을 확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 파르티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에비스 가지제. 뭐 많이 쓰고 있죠. 뭐 주로 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도 잘 알지만 이거는 가지제입니다. 가지제. 가지제는 무슨 용도냐 하면은 우리가 물 세탁을 하다 보면은 옷에서 지방이 손실됩니다. 세제에 의해서. 세제에 의해서 지방이 손실되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거칠거칠합니다. 매끄럽지 않고. 이거는 간단하죠. 우리가 아침에 세수를 합니다. 세수를 하고 할 때 쓰는 비누 있죠. 비누로 세수를 해보세요. 하면 어떻습니까? 얼굴에서 묻어있던 지방질이 비누에 의해서 다 빠져나가 봅니다. 빠져나가니까 어때요? 얼굴이 거칠거칠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로션 발라주죠. 로션입니다. 섬유 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섬유 로션. 그래서 드라이 클린 아니고 물빨래 해는 모든 옷은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는 피존 있죠. 그 피존하고 다릅니다. 그 피존은 하나의 실리콘 계열이고 요거는 지방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지방 성분이 들어서 섬유 고유의 지방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면에 무슨 지방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면에도 기름기가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이죠. 어떤 분들은 면에는 기름이 없다, 지방이 없다 하는데 지방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여기에 가지제를 써줌으로써 면에도 충분하게 광택을 살려주고 다 옷을 부드럽게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 가지제는 사용하는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헹굼할 때 여러분들 뭐 소주잔으로 한 잔을 넣어주든지 아니면 숫자에 따라서 뭐 종이컵으로 한 컵을 넣어준다든지 그거는 하시면 됩니다. 이 가지제는 꼭 써주세요. 섬유 로션입니다. 섬유 로션.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수를 한다든지 얼굴에 뭐 바르는 게 뭐 스킨도 있고 로션도 있고 에센스도 있고 뭐 파운데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옷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가지제들 후가공제를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물 세탁을 해도 물 세탁을 한 것처럼 나오지 않고 드라이클링 한 것처럼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칼라업입니다. 칼라업. 뭐 칼라업이 나오신 지가 벌써 뭐 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칼라업은 사용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칼라업은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형광 저온 산소계 표백제입니다. 무형광이라는 것은 모든 색깔에 관계없이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과탄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탄산은 형광증백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무형광입니다. 색깔에 관계없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탄산을 사용하게 되면 물의 온도를 40에서 50도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탁 시간이 입자가 굵다 보니까 세탁 시간을 한 20분에서 30분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산소 발생량이 그동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이 칼라업은 입자가 아주 고온 초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속에서 한 3분에서 5분 만에 산소 발생을 다 합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산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시는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급 산소계 표백제죠. 저온에서 사용하니까 섬유의 색깔도 안전하고 그리고 빨리 녹고 하니까 세탁 시간도 짧고 그럼 우리가 이제 표백 작업을 할 때 세탁을 할 때 첨가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색깔 있는 곳에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쓰는 방법에 따라서는 모직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크에도 사용할 수 있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술 강의로 제가 다시 시간을 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에비스 광실리콘이 있습니다. 광실리콘 가지제는 뭐고 에비스 광실리콘은 뭐냐? 엄밀히 따지면은 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많이 쓸 수 있는 하나의 로션이고 요거는 특수 웨트 클리닝 그러니까 순모 실크 있죠. 요거로 고급 의류 쪽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가지제보다 더 고농축이면서 이거는 실리콘 계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리콘과 지방 성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써보시면 아시잖아요. 특히 요런 캐시미아 종류 있죠. 캐시미아 머플러라든지 아니면 캐시미아 쉐타라든지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을 웨트 클리닝을 하고 난 다음에 에비스 광실리콘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면 옷이 딱딱합니다. 특히 캐시미아 종류들은 사람 피부와 똑같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이 캐시미아를 세탁을 해서 뻣뻣하게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레임 바로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캐시미아 머플러 다 부드러운 게 특징 아닙니까? 그럴 때 에비스 이 광실리콘을 이거는 고농축이기 때문에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10리터, 물 반박에서의 요 뚜껑으로 한 뚜껑만 좀 이어주면 됩니다. 한 뚜껑. 이거는 에비스 광실리콘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써보시면 압니다. 너무너무 촉감도 좋고 좀 광을 좀 살려주고 싶다. 실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웨트 클리닝 하고 난 다음에 광을 좀 내주고 싶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 광실리콘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또 하나. 다른 거는 다 보면 FFF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제품들이. 이 피니시, 마무리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S가 붙어 있어요. 왜 S가 붙어 있을까요? 쇼프라는 뜻입니다. 쇼프. 비누. 자, 요거는 비누인데 어떤 비누냐 하면은 표백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산성계 비누입니다. 칼라 브라이트하고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제 중에도. 요거는 칼라 브라이트는 일반적인 세제고 근데 요거 화이팅 브라이트는 웨트 클리닝 아니면 보건 가공을 할 때 우리가 실크를 보건 가공하고 싶다. 그 모직을 보건 가공하고 싶다 할 때 보건 가공용 산화 표백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만 산화 표백제와 산성 세제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 가공 여러분들 여름에 많이 할 거예요. 실크를 보건 가공하고 싶다. 아니면 순모를 보건 가공하고 싶다. 그럴 때는 산성계인 화이팅 브라이트 산화 표백제가 포함된 것을 사용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걸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황변 제거의 달인. 이 황변 제거의 달인은 여러분들이 여름철에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 보건 가공제입니다. 보건 가공제. 여러분 보건 가공이라는 말을 간판을 많이 걸어놓고 있죠. 정령 보건 가공 물로만 빨아주는 게 보건 가공입니까? 아닙니다. 드라이 클리닝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옷에 수용성 오염물질이 누적이 돼서 계속 있습니다. 세제로서는 안 빠집니다. 물 세탁을 해도. 그럴 때 이 보건 가공제
황면 제거의 달인 이거를 넣어가지고 보온 가공을 하게 되면은 옷이 색깔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옷에서 찌든 때들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분적으로 황면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옷 전체 당금할 때 요 황면 제거의 달인을 가지고 보온 가공하는 방법은 또 한 번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름철을 맞이해 가지고 많은 보온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때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섬유에도 화장을 하자. 자, 이걸 통틀어서 앞으로 얼룩배기 이 박사에서는 무슨 가공이라 얘기하느냐면은 메이크업 가공이랍니다. 메이크업 가공. 왜? 화장을 내주는 거니까 좀 이래 말도 좀 폼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메이크업 가공이란 말을 만들어서 앞으로 광고도 하고 뭐 TV 가공을 한다든지 신문 가공을 한다든지 할 때 메이크업 가공. 그래서 이 모든 요인은 후 가공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메이크업 가공입니다. 메이크업 가공을 하면은 반드시 타 업소와 품질에서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딱 해보세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꼭 올여름에는 이 후가공제를 사용해서 돈 많이 버세요. 그래야 언제 제 만날 때 소주도 한 잔 사주시고 그때 되면 제가 술을 끊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술을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후가공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짤막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웨트 클리닝을 하는 옷 전체를 웨트 클리닝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하고 다시 또 만나 뵙겠습니다.